최상위권 대학을 원한다면 결정적인 골든타임은 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성적이 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특목고를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지방 비학군자 학생들이 내신도 챙기고 수능도 챙겨야 된다라는 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바뀐 대학 입시는 초등학교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세요. 정말 모르고 계세요. 뭐냐면은 본인들이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준비했던 대학 입시를 아직도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완전히 달라졌죠.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공부 그냥 안 하고 좀 적당히 놀다가 이제 고3 되면서 왜 있었죠?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서 독서실 가서 뭐 엄청 열심히 1년 동안 바짝 해가지고 뭐 서울대를 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과거에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암기를 잘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문제를 풀어서 누가 100점 맞는가, 그쵸?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시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이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입시가 바뀌었고 이미 뽑고 싶은 신입생들의 기준이 이제 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바뀌어 나가겠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흐름이 더 이상 누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고 있는가, 누가 더 암기를 많이 했는가를 판가름 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대학 입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첫 번째로 이 아이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은 독서를 하고 그 독서를 통해서 얼마나 궁금한 것들을 정말 또 깊이 있게 내가 탐독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가, 그것도 보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이 아이가 자기 생각을 얼마나 글로 잘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또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도 보고 있어요. 또 이것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협업을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다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주제 탐구 보고서라던가 아이들 수행 평가라던가 어떤 뭐 창체활동도 이렇게 한마디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분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대학에서는 조금 인재를 뽑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러니까 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시대는 바뀌었고 바뀌어 나가고 있고 대학 입시도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뀌어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의 어떤 그 기준을 잘 알고 준비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이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는 좋아야 됩니다. 기본 점수가 이제 상위권일 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과거에는 그런 점수만 좋으면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분석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 대학 입시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 2년 준비해서 완성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연습되어지고 습관이 만들어지면서 쌓여온 역량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이 아이들을 보면은 이 아이가 국영수, 사과, 학업 성적이 어떠한지, 이 아이가 평소에 호기심이나 어떤 학습 태도나 탐구하는 능력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나 글쓰기나 친구들과의 협업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아이가 대학교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사실은 중학교 3학년쯤만 돼도 그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영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언제지? 그것도 오래됐는데 한 4, 5년 됐나? 네, 4, 5년 전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은 그 아이가 학교가 여기 분당의 내정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분당의 내정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아이가 2학년 때 와서 이제 저랑 같이 학습 코칭을 받다가 한 몇 개월을 받다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에 저는 웬만하면은 자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을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주도가 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오래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중3 이제 올라갈 때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이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실천하는 것 같으니까 너
너 이제 여기 그만 와도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때 전화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머니 얘 나중에 서울대 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머니가 에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 에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게 그 당시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반에서 한 5, 6등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서울대 갈 수준은 아니긴 하죠. 그 당시 수준으로만 본다면.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한솔고등학교를 입학해서 계속 전교 1, 2등을 계속 찍었다라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고 그 아이 작년에 서울대 갔어요. 근데 아마 그 어머니는 그 당시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서울대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뭐 잘해야 뭐 서성한 정도 그것도 정말 잘해야 갈 수 있겠다라고 어머니는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제 눈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지금 저희 학원에 오고 있는 아이 중에서 과천에서 오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초6인데도 벌써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얘 이름이 지민인데 어머니 지민이 서울대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죠. 근데 뭐 어떻게 알고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나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보여요. 그 아이는 서울대 갑니다. 네, 6학년인데 딱 보여요. 봐도 진짜.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 시기를 놓치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어렵다. 그 원하는 대학의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냥 내가 최상위권 대학 말고 나는 인서울 대학만 가면 내가 원하는 대학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뭐 적당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생활기록부 좋게 준비하면은 인서울 대학교 가는 거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이 뭐 최소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정도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결정적인 시기는 저는 초등학교 시기라고 봐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국영수 1등급 받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영수 과학, 그러니까 기본 과목에 대한 1등급은 기본값이고요. 그 기본 플러스 많은 역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기 내내 연습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상위권 대학을 원한다. 내가 정말 최상위권을 원한다면 결정적인 골든타임은 초등학교다. 근데 만약에 인서울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만 공부 습관을 익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을 1등급을 유지한다면은 가능하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중3 때까지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만 돼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많은 중위권 학생들이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학원 숙제를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원 갔다 와서 숙제를 다 했으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내가 해야 하는 공부를 난 다 끝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보통 중위권 학생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을 못 가는 거죠. 네, 상위권 학생들은 그거 외에 플러스 알파 내가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여져 있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플랜을 세워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힘이 없는 아이들은 또는 학원을 다니느라 학원 숙제를 하느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아이들은 일단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 성적은 어렵다. 특목고, 자사고, 갑반고에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몇 학년까지 어느 정도 수준의 선행이 필요한가요? 네, 대학 입시에 있어서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는 게 좀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중학생 부모님들은 특목고나 자사고에 관심이 많으시죠. 뭐 특목고는 보통 뭐 과고, 외고, 그리고 예고나 최고, 그리고 뭐 국제고, 특성화고 이제 이런 학교들 우리가 특목고라고 얘기를 하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한 33군데 정도의 이제 자사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성적이 현재 올 A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특목고를 목표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특목고 입학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국영수 과목을 다 90점
이상 유지하도록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그 생활기록부에 내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록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고, 또 독서에 중점을 두면서 뭐 보고서 쓰기라던가 이런 수행평가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 생각을 말로 할 수 있는 면접 준비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이 이런 특목고를 준비를 한다라는 건데, 이런 모든 항목들은 결국은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대입 준비 과정과 거의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내가 중학교 때 준비를 해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또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대입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남들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성적이 상위 한 30-40%만 된다 하더라도 특목고 준비는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여기 합격을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과학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쉽지 않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을 보내면서 최소한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은 기본, 고등학교 2학년 심화까지도,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화생지 1뿐만이 아니라 2 과목까지 굉장히 심화 과정까지도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사실 알고 있는 성취 기준이 되는 아이들이 과고를 합격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 단순히 내가 그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정도로 머무르면은 안 되고요. 그 개념을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인가. 또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도 단순히 그냥 어떤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절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과학의 어떤 개념이 나의 호기심으로 충족이 되어져 있으면서 왜 그러한지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결국 다 면접에서 다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어야 사실은 과학고 갈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외고나 국제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선행학습,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과학고등학교에 준하는 그런 선행보다는 사실은 얼마나 이 아이가 중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 했는지, 그래서 교과 내신이 영어나 국어, 사회 이런 것들이 일단 당연히 아까 A등급은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특히 이제 생기부에서 얼마나 이 아이가 성실하게 학교 생활 잘 했는지, 그리고 독서 활동을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면접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접에서 이 아이의 좋은 태도와 좋은 그런 똑 부러지는 그런 자기 표현도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준비가 되면은 합격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갖고 한번 해보는 거죠, 아이가.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준이 안 되면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학고가 아니라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선행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A를 받는 건 이제 기본값이고, 학교 생활을 얼마나 제대로 잘 했는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자소서를 잘 썼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면접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영재고로 갈 만큼의 막 엄청난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 올 A를 받으면서 자소서와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똑똑하게 잘 준비만 하면은 갈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준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얘가 얼마나 독서 활동을 잘 하면서 면접 준비를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꼭 최상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현재 상황을 스스로 아이가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독서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자소서를 쓰려고 했더니 내가 그동안 읽은 책이 없네? 이렇게 자기 평가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고등학교 가서도 대입 준비할 때 그게 똑같이 반영되는 준비 과정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준비 안 해본 애들은 모르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건데, 특목고 준비를 해본 아이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출발점이 다르다고요. 고등학교를 보낼 때. 네, 비록 떨어졌지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어요. 일반고를 갈까? 갑반고를 갈까? 고민 중이신 부모님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보통 내 아이가
성적이 좀 잘 나오는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내 아이를 일반고에 보낼지 갓반고에 보낼지 고민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보통 서울의 희문고, 중동고, 대표적으로 또 분당에서는 저희 낙생고등학교 있고 대구에서 뭐 경신고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일반고를 보낼지 갓반고를 보낼지 고민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신 때문이거든요. 내신 따기 이제 쉬운 일반고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보통 이제 그 내신 따기 되게 어렵거든요. 갓반고 같은 경우에 가끔은 특목고나 자사고만큼이나 내신 따기가 어려운 갓반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정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갓반고를 선호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중학교에서 중3 때 나름 상위권이었으니까 갓반고를 가도 그래도 최소한 중간 정도는 하겠지라고 이제 예상을 하거나 기대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갓반고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꽤 많은 아이들이 다 중학교 때 공부를 나름 하던 상위권 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학교 때 성적이 갓반고에 갔을 때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 중이실 때는 두 가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내 아이가 중학교 때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냥 A등급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평균 95점 이상 되는 최소한 상위 한 10%를 유지하는 아이였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 방법이 암기를 위주로 해서 그 성적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탐구 위주로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고 원리를 생각하면서 호기심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그 성적이 나온 것인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학원을 많이 돌려서 약간 엄마의 푸시로 인해서 그 95점, 100점을 받은 아이라고 한다면은 갓반고에 갔을 때 사실은 장담할 수 없죠. 그런데 내 아이가 부모님의 푸시 없이 정말 약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호기심을 출발로 해서 충분히 정말 탐구 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가 말로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서 그 성적을 받은 아이라고 한다면은 걱정할 게 없죠. 네,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은 갓반고 가서 실패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평소에 그 아이의 멘탈과 평소 그 아이의 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까지 봐야 됩니까? 맞아요. 체력까지 봐야 돼요. 제가 본 많은 고3 아이들 중에서 쭉 좋은 성적을 유지해 가다가 고3 때 결국은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본 게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멘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갓반고에 갔을 때 중학교 때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갓반고에 가서 중간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멘탈이 이제 무너지거든요. 자, 멘탈이 무너질 수는 있어요. 한 번은 무너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내가 딛고 일어서는 어떤 마음의 근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아이들은 한 번 무너지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멘탈이 좀 강하게 있는지 또 체력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성적이 상위권이긴 했지만 이 아이가 암기 위주로 학원 돌면서 하는 위주였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갓반고를 보내시는 것을 또 좋은 입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엉덩이가 무거운 아이들 중에서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한 반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엉덩이만 무겁고요 앉아서 공부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이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앞에 책을 펼쳐놓고 있으니까 뭔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서 이 단원을 공부를 했을 때 그 2시간 후에 그 주요 개념을 물어봤을 때 이 아이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럼 그 아이는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아이들 중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역사를 공부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분명히 그 2시간 동안 요 한 단원을 공부했는데 그 주요 개념을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럼 그 아이는 뭐 한 거겠어요? 그냥 눈으로 글자만 본 거예요. 이 지식이 내 머리로 들어가서 내가 이해되거나 나의 학습으로 녹아내리지 못한 거예요. 멍 때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좀 면밀하게 대화해봤을 때 주로 이런 경우예요.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다른 생각.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근데 이게 이 내용에 관련된 생각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우주 에너지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주 에너지를 공부하는데 단원이 지금 여기 1페이지부터 한 10페이지까지 이 분량을 내가 2시간 동안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죠. 근데 공부하면서 계속 시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2시간 동안 이 10페이지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 1시간 지났네? 그럼 5페이지까지 끝냈어야 되는 건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2시간 동안 이거 다 못 끝내겠네. 뭐야, 아직 3페이지까지밖에 못했네. 그럼 이거 어떡하지? 눈은 계속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계속 이거 단원 지금 반도 못 끝났는데 그럼 오늘 지금 2시간 동안 못 끝낼 테니까 그러면은 시간을 초과해서 해야 되나? 그럼 이따가 나 국어학원 가야 되는데 국어학원 가기 전에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밥 먹는 시간을 내가 1시간 잡았는데 30분으로 줄어들겠네. 어떡하지? 이런 오만 생각을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시죠? 근데 그 생각이 이 공부와 약간 연결고리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쵸? 내가 이 공부에 대해서 그럼 오늘 이거 끝나고 내가 문제풀이 하려고 했는데 그럼 오늘은 문제풀이까지는 못하겠네. 그러면 문제풀이 오늘 못하니까 내가 내일도 못하고 그럼 토요일날 할까? 어떡하지? 그럼 이것도 다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그럼 숙제 다 못해가면 뭐 일단은 그냥 대충 한 걸로 대충 해가지고 일단 가서 검사만 좀 패스 받아야 되나? 어떡하지? 아무튼 내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 이 내용을 내가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에 관련된 오만 잡다한 생각들을 지금 계속 하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너 잘 생각해봐. 너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들 하면서 했지. 너 가만히 생각해봐. 하면 애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인정하거든요. 엉덩이 힘이 있어서 꽤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적이 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은 거의 그런 이유예요. 몰입하는 힘이 없는 거죠. 몰입하는 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어떤 체계적인 과학적인 그 훈련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몰입하는 능력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이미 책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어떤 1단계, 2단계 이런 많은 스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런 훈련 단계를 내가 이제 인식하면서 자꾸만 내가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몰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내가 정말로 이 공부에 대한 진심인 아이들은 그거를 내가 배워서 적용시키려는 실천이 가능해지는데 정말 공부에 진심이 아닌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줘도 그냥 훑고 그냥 또 그것도 그냥 흘려버리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뻔한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도 그냥 흘려듣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적용하는 아이들은 또 이제 일부 소수.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마인드셋이 되는 아이들이 결국 그런 것도 하더라는 거죠. 내신 등급이 좋아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홍콩연구소는 분당에 있기 때문에 분당 학생들을 거의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다른 학원 원장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원장님들의 가장 최대 고민은 그분들의 학원에 다니고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인서울을 가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학생들이나 이제 비학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학군지와 비학군지 사이에 학업 성취도의 지역적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보통 서울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등급이랑 모의고사 등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1, 2등급이라면 모의고사 등급도 1, 2등급인 거고 조금 아까 말했던 이제 학군지 또는 갑반고 이제 이런 데에서는 내신 등급이 3, 4등급인데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지방에 있거나 좀 이제 비학군지에 있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잖아요. 내신 등급은 1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 등급은 2, 3, 4 심지어 5등급까지 내려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최저 수능 등급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숙제죠, 사실은. 그래서 수시로 원서를 쓸 때 보통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아니면 뭐 서성한 이 정도 학교에서는 보통 3합 6에서 7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세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서 세 과목의 등급을 합쳤을 때 최소한 6등급이나 7등급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신은 1등급인데 보통 스카이나 서성한 가려면은 그 학교 내신 1등급 정도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내신은 1등급인데 이걸 못 맞춘다는 건 뭐예요? 3합 7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영수 과학 중에서 세 과목을 합쳤을 때 2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면은 7 맞죠? 그거를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역 격차가. 그래서 이거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가 인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거의 한 40% 가까운 대학교들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이제 요구하고 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학군지 학생들이 이제 요거를 못 맞추게 된다면 전체 내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한 40%에 해당하는 그런 학교의 카드를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만큼 범위가 좁아들죠.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가 40%를 이제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거고,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너무 뻔한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뻔한 얘기는 내신 등급이, 그러니까 이제 지방 비학군지 학생들이 내신 등급이 1, 2등급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수능 등급도 1, 2등급이 될 수 있게끔 내신도 챙기고 수능도 챙겨야 된다라는 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1번, 그러니까 평소에 시험 기한 닥쳤을 때 몰아서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학교 수업 들은 내용을 누적 복습하면서 학습 플래너를 꼼꼼하게 작성하면서 매일매일 누적 복습을 해라.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면은 수능을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실천해야 되는 학습 행동은 누적 복습하면서 플래너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를 해라. 이게 이제 1번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일타 강사들의 고퀄리티의 좋은 강의가 많이 있습니까? 보통 수능 만점 받은 학생들이 인터뷰 하잖아요. 보통 학교 수업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거는 인강을 들으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인강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인강을 좀 활용하는 방법, 근데 인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인강으로 실패하는 학습법이 있고 인강으로 성공하는 학습법이 있으니 정말 공부 방법을 제대로 좀 배워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요 두 가지만 제대로 갖추면서 나가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 그 비학군지 학생들한테 도움 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 홍공연구소에서는 그 매월 저희 분당에서 정말 가장 수준 높은 수학 강의를 무료로 좀 비학군지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정말 최고의 수학 강의다라고 제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1타 강사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매월 한 번씩. 그래서 그거를 좀 들어보면은 내가 평소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요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좀 무료 강의도 제가 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내신만 신경 쓰지 말고 수능 준비 같이 하셔야 원하는 대학을 실제로 입학하는 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 입시가 바뀌면서 정말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도 많으시고,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분당 정자동에서 혼공기적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임해동에도 오픈을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학습 코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강조했었던 여러 가지 학습 노하우들이나 공부 방법들, 그런 학습 전략들에 대해서는 혼공기적 플래너라고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단기간 안에 공부 습관이 바뀌고 혼자 공부하는 힘이 이제 훈련되어지는 그런 정말 특별하게 고안된 특별한 시스템의 플래너예요. 저희 학습 조교 선생님들이, 대학생들이 있는데 다 이제 스카이나 서성안을 다니고 있는 이제 명문대생들이에요. 이제 그 조교 선생님들이 이 플래너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와, 정말 많은 플래너를 봤지만 이렇게 아이들의 혼자 공부하는 힘을 단번에 키워줄 수 있는 플래너는 정말 처음 봤다라고 이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세요. 저희 이제 정자동이랑 임해동에 있거든요. 특히 제가 이번에 임해 학원을 오픈하면서부터는 공부하는 습관은 정말 초등학교부터 키워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너무 절실해서 정자원은 중1부터 고3까지지만 사실 임해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부터 제가 학습 코칭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을 배워갔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떠먹여주는 TV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지난 방학 때 오신 분들이요, 과천에서 오셨고 안양에서 오셨고 또 서울 은평구에서 온 고등학생들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주말마다 오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분당 지역이나 용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좋겠죠. 가까우니까. 근데 좀 멀리 사는 학생들한테도 온라인으로 학습 관리를 얼마든지 이 플래너를 통해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약간의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 말고요, 정말 아주 큰 폭으로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네, 여기 밑에 연락처 있으니까, 아니면 네이버에 혼공연구소 또는 혼공기적학원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